안녕하세요 회원님, 에인트준 비파트너입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엔화가 40년 만에 최저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환율이라는 게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 주식, 펀드,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엔화 이야기를 회원님이 가장 궁금해하실 11가지 질문과 답으로 하나도 어렵지 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래서 이런 거구나 하고 큰 그림이 잡히실 겁니다. 오늘 순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크게 6덩어리입니다. 지금 무슨 일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일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정부가 막을 수 있는지, 요즘 무섭다고 하는 엔캐리 청산이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산은 어떤 의미인지까지입니다.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앞에 답이 뒤에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짰으니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엔화가 40년 만에 최저라는데 지금 정확히 무슨 상황인가요? 뉴스에서 최저하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드리죠. 자,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엔달러 환율이 162엔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달러를 사는데 엔화가 162엔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엔화 가치가 그만큼 싸졌다는 얘기죠. 이 수준은 1986년, 그러니까 무려 40년 전 이후로 처음입니다. 조금 더 체감되게 말씀드리면 올해 초와 비교해 약 3.5%, 최근 3년으로 넓혀보면 11% 넘게 떨어졌습니다. 환율에서 몇 퍼센트는 굉장히 큰 움직임입니다. 하루에 1%만 움직여도 시장이 들썩이거든요. 화면 오른쪽 40년 장기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왼쪽 끝 1980년대엔 달러당 260엔까지 갔다가 쭉 엔이 강해지며 2011년엔 75엔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새에 다시 확 튀어올라 지금 162엔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엔화가 40년 내 최저라는 말은 뒤집으면 달러가 엔화 대비 40년 내 최고라는 뜻이에요. 엔이 약하다는 것과 달러가 세다는 것은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두 번째 질문. 엔화는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나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여러 개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금리 차이입니다. 돈은 이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 흐릅니다. 아주 당연한 원리죠. 그런데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는 1.0%인데 미국은 3.5%가 넘습니다. 둘의 차이가 2.5%포인트, 시장 용어로는 250에서 275베이시스포인트에 달합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생각해보세요. 회원님이라면 이자 1% 주는 일본 예금에 돈을 두시겠어요? 3.5% 주는 미국 쪽에 두시겠어요? 당연히 미국이죠. 그래서 전 세계 돈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고 합니다. 엔화를 파는 사람이 많으니 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더 얹혔습니다. 하나는 초강 달러예요. 미국 경제가 워낙 튼튼하다 보니 달러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강세입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워시 연준 의장이 금리를 쉽게 안 내리겠다는 매파적 태도를 보인 점입니다. 둘 다 엔에는 계속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인데 그게 엔화와 무슨 상관인가요? 주식이랑 환율이 무슨 관계냐 싶으시죠? 그런데 이게 은근히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알아두실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엔화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시장이 불안하면 사람들이 몰려가 사두는 통하죠. 반대로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다들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 코인에 뛰어드는 상황을 위험선호, 영어로 리스크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딱 그 위험선호 국면입니다. 미국 증시가 상반기에만 다우가 5년 내 최고로 오르고 AI 반도체 종목들이 폭등했어요. 이렇게 다들 위험자산으로 달려가면 안전자산인 엔은 굳이 쥐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 팔립니다. 게다가 강세장에선 아까 말씀드린 엔 빌려서 미국 주식 사는 거래가 더 활발해집니다. 주가가 오르니 빌려서라도 투자하려는 거죠. 결국 미국 증시 화랑이 엔 약세를 한 번 더 밀어주는 셈입니다. 강 건너 남의 일 같지만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엔저는 일본에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엔이 싸지면 일본이 웃을지 울지 헷갈리시죠? 답은 조금 얄궂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입니다. 좋은 면부터 볼까요?
N이 싸지면 도요타 같은 수출 대기업은 신이 납니다. 똑같이 차를 팔아도 N으로 바꾸면 더 많은 돈이 되니까요. 외국 관광객도 몰려옵니다. N이 싸니 일본 여행이 저렴해지거든요. 그런데 나쁜 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은 에너지와 식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요. N이 싸지면 똑같은 석유, 밀을 사와도 훨씬 비싸집니다. 그러니 물가가 확 오르고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일본 정부를 가장 곤란하게 만듭니다. 수출 대기업 편을 들자니 서민 물가가 아프고 물가를 잡자니 수출과 경기가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엔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부릅니다. 5번째 질문.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대체 무엇을 하는 건가요? 뉴스에서 정부가 개입했다는 말 자주 들으셨을 텐데 실제로 뭘 하는 건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입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고 그 돈으로 N을 사들이는 겁니다. N을 사는 큰 손이 나타나니 N 가치가 잠깐 올라가겠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환율 방향을 되돌리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문가들이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일본의 진짜 목표는 N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여기 밑으로는 안 된다는 하한선, 즉 바닥을 지키는 겁니다. 물가가 폭등하지 않을 선만 지키면 된다는 거죠.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4월에서 5월에만 7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렇게까지 해야 겨우 버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6번째 질문. 그렇게 큰 돈을 쏟았는데 왜 엔화가 계속 떨어지나요? 100조 원을 넘게 썼는데도 안 통한다니 답답하시죠? 여기에 개입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 한 문장입니다. 개입은 방향을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면 N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 즉 미일 금리차 2.5%포인트가 그대로거든요. 개입으로 잠깐 N을 밀어 올려도 이자 차이를 노린 돈이 다시 N을 팔면 도로 제자리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게다가 개입엔 4가지 족쇄가 있습니다. 첫째, IMF 규제. 너무 자주 개입하면 환율 조작국 비슷하게 찍힐 수 있습니다. 둘째, 실탄 한계. 달러 곡간이 무한하지 않아요. 셋째, 근본 원인인 금리차는 못 건드립니다. 넷째가 가장 아픈데 정책 딜레마입니다. N을 진짜 살리려면 일본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가뜩이나 약한 일본 경기가 더 나빠지고 나랏빚 이자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7번째 질문. 요즘 자주 들리는 엔캐리 트레이드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엔캐리 트레이드.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3단계예요. 첫째, 이자가 싼 엔화를 빌린다. 둘째, 그 N을 달러로 바꾼다. 셋째, 이자가 높은 미국 국채나 자산에 넣는다. 그럼 뭐가 남을까요? 일본에서 1% 이자로 빌려 미국에서 3.5%를 받으니 가만히 있어도 그 차이인 2.5%가 매일매일 내 주머니에 쌓입니다. 쉽게 말해 싼